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 정치판이라는 게 아무리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참 대한민국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5대 비유행위, 음주운전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자, 종로의 한 서점이죠. 이 벽화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연상케 하는 그림, 또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또 지지자들이 와서 페인트로 지우기도 하고요. 고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이른바 줄리 벽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물주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열한 네거티브죠. 사실 네. 그 표현의 자유가 우리가 헌법상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단순 비방이나 사실 무근의 표현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줄리라는 논란 자체도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명백히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방할 목적이거든요. 네. 과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이런 창작물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논란이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도 이렇게 뭔가 저열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판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정치 혐오만 국민들께 심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판 전체가 좀 아름답게 가고 좀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삼가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갈 수는 없겠죠. 덜 지저분하게 간다. 이 네. 말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건물주는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은 뭐 나는 네. 또 그 얘기까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싫어한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을 밝혔고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벽화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지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고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비판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하. 중요한 거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사생활,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저희 여기 있는 출연자들도 과거의 연인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할 거예요. 저는 저는 없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본인이 혼자만 그러신가 본인만 문제 그렇지 있으신 저는 없어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여기 나머지 내 출연자는 없어요. 저 첫사랑 결혼했기 때문에 없어요. 이런 건가요? 그게 없어요. 이제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의 아내의 과거를 이런 식으로 사생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만으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유죄로 판단된다 한들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조작이 있었을 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에 어떤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 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묘한 차이인데 늘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벽화도 문제지만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거티브가 연일 화제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 5대 비유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에 횡령 연루된 공직자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원팀 협합식도 했어요. 뭐 했어요 이거? 그동안 있었던 이낙연 의원의 탄핵 당시에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논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과 관련된 내용 네. 이 부분이 민주당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고 네. 2017년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아직도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남아있어요. 네.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뭐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 이 최수실 국정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세게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뛰어넘고 쇄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설마 백제 발언을 통해서 호남 비하 발언을 하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른 캠프 측에서, 다른 후보 측에서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민주당 전체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살 깎아먹기식의 네거티브는 그만하자. 하지 말자. 라는 취지의 원팀 협약식이기 때문에 원팀 협약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 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유의미한 의미는 성과다. 있다. 네. 근데 이후에도 논란인 게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경기도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히 음주운전은 뭐 초범이다 아니다를 두고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뭐 필요하다면 이 범죄 기록까지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검증단을 설치하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했고 벌금 150만 원이 있다. 근데 다만 이제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번에 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정세균 후보 측에서 세게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갑자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처럼 돼버렸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단을 설치하자라는 얘기가 왜 지금 적절치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설치하면은 제일 먼저 이재명 지사 검증하려고 세게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다른 후보들 검증하기 위해서 과거 전력을 파서 오겠죠. 이낙연, 정세균 후보로 다 파고 공격하기 오겠죠. 위해서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증해서 파고들었던 그 안 좋은 문제가 다른 상대 정당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지수 위원, 요거 좋습니까? 받아먹기? 저희야 뭐 팝콘 먹이죠. 네, 저희는 뭐 뒷짐지고 사실 이제 여기에 지금 숟가락조차 얹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그 성남 FC 관련해서 이거 뭐 박근혜 그거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또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 FC가 2015년입니다.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 등 161억 정도를 유치했었다는 것인데 이거를 161억을 모아서 사유 금고 또는 사유 재산처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미르 재단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네요. 미르 K 스포츠 재단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 게임이에요. 성남 FC는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시민 구단주예요. 그렇다면 성남 FC는 그 전에 뭐였냐? 성남 일화 천마.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왜 공격을 했느냐? 왜 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 그러면 윤석열 나의 상대는 이재명이다. 이런 뜻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순간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걸 해명하라는 화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온 화살의 방향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후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수건 사업 같은 거, 뭐 제2청사라든지 이런 거를 인허가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배임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좀 짚어보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88%로 지급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그 제안을 다른 시장 군수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 군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에 따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경기도 거주하는 분 계십니까? 저 경기도에 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93년 9월 18일에 노무현 민주당 당시 최고위원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 공동이사장이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 당시요? 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93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고 95년 지방자치 선거가 처음 실시가 됐었죠. 무슨 네. 말이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하라. 자치가 스스로 자자예요.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가 증명했습니다. 이거를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기에는 네. 너무 일방적인 것이죠. 사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7개의 그 시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9단위의 지방자치는 이재명 지사한테 없는 거죠. 경기도 지사로서만 하고 싶은 것이고 과연 그럼 이들의 지방자치는 왜 지켜주지 못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8을 하고 지방정부가 20% 그러니까 중앙정부 80%를 하게 돼 있어서 네. 20%는 지방정부가 결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각 시단위에서도 이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장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시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번복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는 경기도지사니까 이거 경기도 다 해 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기도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 시장들이 반대하지만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로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준일 기자는 아마 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적통도 있고 백제, 뭐 음주운전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 지금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얘기가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입니까? 어디까지가 또 검증이죠? 그 유명한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이거 뭐 조어를 만들어주면 우검 너네. 뭐죠? 우리가 하면 검증, 너희가 하면 네거티브. 우검 너네. 우검 너네. 유행하기에는 입에 잘 안 붙네요. 내로남불은 입에 탁 붙는데 우검 너네 이건 좀 안 붙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만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적통 논란. 그렇죠. 이거는 그 재밌는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중앙일보 기자가 쓴 건데 사림 조선의 586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586. 사림과 그 민주당의 586들이 상당히 닮았다라는 건데 사림도 적통 논쟁, 정통성 논쟁을 벌였고 586들도 민주당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적통 논쟁 나오고 백제 이제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좀 쓸데없다.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뭐 미래 비전,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좀 비판도 하고 기본소득이 잘못됐다. 아니다. 내 정책이 됐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 감정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라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지금 고발 조치를 취했는데 김준일 기자가 뭐 이제 이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언론사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들 또 앞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 부인 사생활 보도한 또 기자들 유튜브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기관이 고발을 당하는 거. 일단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한 것은 좀 실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보는 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백제 발언이 있는데 이거가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중앙일보 인터뷰였거든요. 그 발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라고 하면 해석을 잘못해서 고발을 한다? 팩트가 틀려서 고발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리수죠.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이거는 실수다 제가 보기에는. 실수다. 지금이라도 고발을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윤석열 예비후보 사생활 그것도 좀 고발까지 갈 일이냐 이게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뭐 이거는 또 후보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니까 뭐 그런 거 참작의 뭐 영역은 있는데 어쨌든 고발까지 갈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두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고 또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이 아까 김재섭 위원도 말씀하셨던 2007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야기입니다. 오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청와대도 행정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다 또 진실을 밝혀지기도 하면서 약간 국민의힘이 이제 검증 맛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경선에 어떤 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이런 서로 후보 간의 공방이나 네거티브 전쟁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 다 맞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검증 맛집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찰지네요. 네. 굉장히 찰지고. 경선 준비위원회로서 네. 새겨들 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거티브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안 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당시 이제 보궐선거에 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네거티브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쳐낼 건 또 쳐내시고 네. 당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검증 부분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맞습니다. 자, 네거티브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네거티브, 이 검증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당내 네. 경선은 어떻게든 제로섬입니다. 이 후보가 빠지면 저 후보한테 가고 저 후보가 그렇겠죠. 빠지면 뭐 딴 데서 오진 않겠죠. 네, 제로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진영에겐 치명타입니다. 총합이 당내 경선에서 바뀌진 않지만은 당 바깥의 후보와 견주었을 때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싸움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일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도심의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이 가야 공항을 되는데. 이전하면은 해외 외빈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출국할 때 어디로 이용할 것인가 아하. 이렇게 얘기가 붙거든요. 그럼 이건 네. 정책의 싸움입니다. 아하. 서울공항 이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기본소득이 맞느냐 안 맞냐 이런 싸움으로 가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너 과거에 뭐 했어? 너 돈 어떻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은 이건 무조건 이 진영에겐 치명타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도 예비경선 분명히 하실 텐데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와. 알겠습니다. 하실 말. 근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네.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또 네거티브가 또 적당히 이루어져야 긴장감도 갖고 후보 본인들도 긴장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당한 수준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또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아마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네거티브로 느낄 것 같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다 검증이라 느끼지 않는가. 우검 니네 내니 하여튼 그 말이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지지를 얻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대선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마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주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석은 지금 생방송 하셔야 돼요. 가십시오. 홍준표 후보의 제일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이더라고요. 진짜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열린민주당이 가장 열혈 지지.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좋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공자님 말씀 같아. 캠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네, 저는 안 갑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안 불른 거 아니죠? 부르긴 불렀는데. 안 불렀다. 자,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